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들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60대 아직 젊다고 하기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늙었다고 하기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이 나이. 남편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자식들은 자기 삶에 바쁘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이 느낌.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듯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부 무뚝뚝한 남편 그 침묵 뒤에 숨은 것들. 결혼 30년, 40년. 이제는 남남처럼. 여러분, 남편과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요즘 남편은 집에 와도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나요? 무슨 말을 걸어도 그래, 알았어. 밥 먹자 이런 단답형 대답만 돌아오고. 당신이 무슨 옷을 입든 머리를 어떻게 하든 관심조차 없는 것 같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왜 같이 사는 거지? 특히 힘들 때가 있죠. 당신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와도 어땠어? 그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릴 때. 자식 문제로 마음이 복잡해서 털어놓고 싶은데 남편은 그냥 내버려도 이 말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버릴 때. 친구가 남편 자랑하는 걸 들을 때 우리 남편은 왜 저렇지 못할까 속상할 때. 하지만 잠깐만요. 남자들, 특히 우리 남편 세대의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들이 자랄 때는 남자가 무슨 감정이야?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컸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가 된 그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당신의 남편이 무뚝뚝한 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표현할 줄 모르는 것뿐일 수 있어요. 당신이 병원 다녀온 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평소보다 먼저 귀가하지 않았나요?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거나 TV 볼 때 당신 옆에 좀 더 가까이 앉지 않았나요? 무뚝뚝함 뒤에 작은 신호들. 남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서툴고 아주 작게요. 당신이 추울까봐 창문을 닫아주는 것. 당신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집에 오려고 하는 것. 당신이 아프다고 하면 말은 없지만 약을 챙겨오는 것. 당신이 외출할 때 조심히 한마디 하는 것. 집안일을 도와주진 못해도 당신이 힘들어 보일 때 눈치를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이것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더 많은 대화를,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은 애정 표현을 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60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은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남편은 동반자일 뿐이에요. 때로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동반자 말이죠. 당신의 행복은 남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부 무심한 자식들, 그들도 사실은 엄마는 괜찮아라는 말의 무게. 자식들에게 전화하면 항상 바빠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엄마 애들 재우고 전화할게. 그 나중에는 잘 오지 않죠. 명절에 와도 잠깐 있다가 바로 가고 와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당신이 준비한 음식도 대충 먹고. 엄마 다이어트 중이야. 엄마 요즘 건강식 먹어 이러면서 당신이 공들여 만든 음식은 남겨놓고 가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고 당신이 뭘 물어봐도 응, 네 이런 대답만 하고 가장 서운한 건 당신이 외롭다고 말하면 엄마 친구들 만나, 엄마 취미생활 해라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당신의 외로움이 당신 탓인 것처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대, 40대였을 때를 기억하세요? 직장에서는 승진 경쟁, 집에서는 육아와 살림, 부부관계, 경제적 부담, 아이들 교육. 정말 정신없이 살았죠. 그때 우리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렸나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부모님을 많이 챙기지 못했어요. 명절 때나 보고 용돈 드리는 게 효도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이 외로워하시는 걸 알면서도 우리 부모님은 강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기 바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사는 세상.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요즘 30대, 40대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평생 대출을 갚아야 하고 직장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 때와는 비교도 안 되고 부부가 둘 다 일해야 겨우 생활이 되고 퇴근해서는 아이들 숙제 봐주고 학원 데려다 주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에 쉴 틈이 없어요. 그들이 엄마한테 전화 못하는 게 엄마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 자식들이 엄마한테 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부부 싸움, 아이 문제. 이런 걸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참는 겁니다. 엄마는 괜찮아? 라고 물으면 응,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자식들도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자주 못 오는 건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와서 웃는 얼굴 보여주기가 힘들 만큼 지쳐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엄마 외로워, 엄마 심심해, 너희가 안 와서 서운해 이런 말들은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거기에 엄마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더 연락하기 힘들어집니다. 대신 자식들이 전화하면 밝게 받으세요.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바보면 괜찮아. 자식들의 안부를 물어도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손주들이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을 좋아해도 이해하세요. 요즘 아이들의 세상이 그래요. 당신의 일상을 즐겁게 만드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당신을 무심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을 사랑해요. 다만 그들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3부 세상에서의 소외감 마이너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빠르게 변하는 세상. 요즘 세상은 정말 빨라요. 어지러울 정도로요. 은행 가면 창구는 줄어들고 기계만 늘어나고 마트 가면 사람 대신 기계가 계산하고 식당 가면 직원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스마트폰은 점점 복잡해지고 새로운 앱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은 다 카카오톡이니 인스타그램이니 하는데 당신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무슨 외계어 같고 마이너스 꾸안꾸 TMI YOL로 이게 다 무슨 뜻인지 버스를 타려고 해도 카드를 어디에 찍어야 할지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예전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요즘은 다들 바빠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힐 뻔하면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식당에서 주문하려고 손들어도 직원이 못 본 척하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고맙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양보받아야 하는 나이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하고 가게에 가서 뭘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거나 아예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라고 하고
뉴스를 봐도 우리 세대 이야기는 없어요. 젊은 세대 이야기, 청년 실업, 결혼, 출산, 이런 이야기뿐이죠. 우리는 그냥 노인, 어르신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지고,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60년 동안의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만큼 크지 않을 정도예요. 기술이, 사회가, 문화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들어해요. 하물며 60년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적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는 것만 할 줄 알아도 충분해요. 인스타그램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가 무섭다고요? 괜찮아요. 창구가 있는 은행을 찾아가면 돼요. 사람이 계산하는 마트를 가면 돼요. 당신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다만 작은 것 하나씩은 시도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자식들과 사진 주고받기.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옛날 드라마 찾아보기. 간단한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해 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세상이 조금 덜 낯설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 든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전쟁을 겪었거나 그 직후의 가난한 시절을 살았어요. 없는 살림에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들이 흘린 땀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잘 못 다뤄도, 젊은이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어요. 4부 외로움을 마주하는 법.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외롭다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를 맺고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이 본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외로운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아직 사랑하고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나이 먹었으니 외로운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도 마세요. 외로움의 두 가지 얼굴. 외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 있음의 외로움입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느끼는 외로움이죠. 두 번째는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자식들이 와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요. 사실 두 번째 외로움이 더 힘들어요. 혼자 있는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면 해소되지만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역설적으로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시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 이 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 만들기. 남편과 자식에게서 받지 못하는 정서적 교류를 다른 곳에서 찾으세요. 동년배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나이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해요. 비슷한 경험을 했고 비슷한 고민을 하죠.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차 한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드세요. 오래된 친구가 없다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취미 활동.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잊게 해줘요. 노래교실, 서예, 댄서, 등산, 사진, 요리.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봉사활동.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은 삶의 의미를 줍니다. 작은 봉사도 괜찮아요.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 돕기,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당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다 보면 당신의 외로움도 조금 달라 보여요. 반려동물. 외롭다면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작은 반려동물을 고려해 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새나 물고기도 좋아요. 돌봐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것, 당신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당신만의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은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환기하기.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산책하기. 점심 먹고 낮잠 자기. 오후에 취미 활동이나 친구 만나기. 저녁에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기. 자기 전 일기나 감사 노트 쓰기. 이런 루틴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외로움이 침투할 틈이 줄어듭니다. 5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60대 여성들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60대 여성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바쁜 자식들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 때문에 모두 외로워하고 있어요. 당신 옆집 아줌마도, 시장에서 마주친 그 할머니도, 버스에서 본 그 여자분도 모두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 당신만 유독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당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외롭다고 해서 그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즐거울 권리가 있어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60대라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아직 25년이 남았어요. 4분의 1이나 남았다고요. 이 시간을 외롭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살아볼 건가요?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디자인하기.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식을 다 키웠어요. 이제 그들은 어른이에요.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어요. 남편에게 인생을 맞출 필요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세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 만나고 싶었던 사람.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60대에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60세에 대학 입학하는 사람도 있고 60세에 마라톤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60세에 유튜브 시작해서 인기 유튜버가 된 사람도 있어요.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 보세요. 이번 주 안 가본 카페에 가보세요. 이번 달 문화센터 강좌를 하나 신청해 보세요. 다음 달 혼자 당일치기 여행을 가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당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60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어. 나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아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이렇게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사랑해 주겠어요? 6부 외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선물.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빴어요. 시집살이, 육아, 살림, 일. 정신없이 살았죠.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물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삶을 원하지? 60년을 살았는데 이제서야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나를 찾아가는 여정. 이제는 순수하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시어머니의 눈치, 남편의 눈치, 자식들의 눈치. 이제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으세요. 남편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으세요.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세요. 가족 입맛 맞추느라 평생 당신이 먹고 싶은 건 참았잖아요. 이제는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이 들었다고 뭐라 하든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나이 듦의 자유. 나이가 든다는 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였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근데 60대가 되니까 솔직히 남이 뭐라 하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것도 나이 듦의 선물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참지 마세요. 예의는 지키되 당신의 감정은 숨기지 마세요. 싫은 건 싫다고, 좋은 건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평생 착한 여자, 순한 며느리, 헌신적인 엄마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당신답게 사세요. 지혜와 여유. 60년을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지혜와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급했어요. 작은 문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불안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대부분의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 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지혜를, 이 여유를 당신 자신의 삶에 적용하세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것도 삶의 한 부분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당신에게는 있어요. 7부 다시 관계를 바라보기. 남편과의 관계 재정리.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6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변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의 기대를 조정하세요. 남편에게서 로맨틱한 사랑을, 깊은 대화를,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남편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대신 남편이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함께 살아준 것, 가족을 책임지려고 노력한 것, 옆에 있어준 것, 당신을 떠나지 않은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완벽한 남편은 없어요. 당신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보세요. 말로 하는 대화 대신 함께 산책하기. 깊은 대화 대신 함께 TV 보며 웃기. 로맨틱한 데이트 대신 함께 장 보러 가기. 이것도 나름의 친밀함이에요. 완벽하진 않아도 나쁘지 않은 동반자 관계죠. 자식들과의 관계 재정리.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요? 자식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이 있어요. 자식들이 자주 못 와도, 자주 전화 못 해도 그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식들이 가끔이라도 연락한다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자식들이 명절에라도 온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건강 챙기고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세요. 자식들이 당신 걱정 안 하고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
60대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에서, 취미 모임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워요. 당연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거니까요. 하지만 먼저 말 걸어보세요. 먼저 웃어주세요. 먼저 관심을 보여주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 옷 예쁘시네요. 이거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아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돼요. 8부 남은 인생을 위한 조언.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인생을 즐기려면 건강해야 해요.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잘 먹으세요. 혼자 산다고 대충 먹지 마세요. 충분히 자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울해져요.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있는 병이라도 관리하세요. 건강하면 외로움도 덜 느껴져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경제적 준비.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준비하세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꼭 챙겨 받으세요. 불필요한 지출 줄이세요.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사기 조심. 여유가 된다면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경로당 배식, 단순 일자리 등.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많아져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외로울 때 친구들과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급할 때 택시도 탈 수 있고요. 정신 건강 챙기기. 외로움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2주 이상 계속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못 잘 때,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럴 때는 꼭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어요. 우울증은 병이에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기. 무거운 이야기지만 60대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비관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유언장 작성해 두세요. 장례 방식 정해 두세요. 재산 정리해 두세요. 자식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 두세요. 이렇게 준비해 두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구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당신은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 먼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잘 해왔어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자식들 키웠고 가정을 지켰어요. 때로는 당신을 희생하면서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에 지금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당신 자신만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외로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외로운 건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 더 좋은 엄마였어야 했다는 생각, 더 좋은 아내였어야 했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충분히 사랑했어요. 충분히 노력했어요. 외로움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면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요즘 60대는 옛날 60대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활력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예요.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아직 25년이나 남았어요. 25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외로움에 갇혀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보낼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거창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의 햇살을 보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산책하며 꽃을 보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하고 부르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예요.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행복을 매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가 없어졌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소중해요. 당신이 살아온 60년의 세월, 그 안에 담긴 모든 경험과 기억과 지혜가 소중해요.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남편이 서툴게라도 당신을 생각하고, 자식들이 바쁘지만 당신을 걱정하고, 친구들이 당신을 아끼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사랑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외롭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그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행복할 수 있어요. 슬퍼도 괜찮아요. 그 슬픔을 안고도 웃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삶은 없어요. 외로움 없는 삶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외로움 속에서도 빛을 찾는 거예요. 그 빛은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빛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빛들이 모이면 당신의 인생을 밝힐 수 있어요. 당신에게.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해 뭔가 하나 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60년을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을 매일 반복해 주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점점 진짜가 될 거예요. 함께 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60대 여성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가요. 외로움을 안고서도 행복을 찾아가요.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 살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잘 하실 거예요. 당신을 응원합니다.